네. 2023년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의견을 바꿨습니다. HBM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엄청 큰 축복과 수혜가 나올 거로 저는 아마도 삼성전자는 9월 달에 HBM3를 제대로 만들어내면 그때 아마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거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9월에 HBM3에 대해서 제대로 출시를 한다라면 이번 주 뭐 그래도 또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만한 소식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도체. 네. 안 좋은 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은 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저기 뭐죠? 토요일 찐시황 거기서 우리 PD가 한 주만 사고 1년만 놔둬보세요. 딱 이렇게 썸네일 아주 멋있게 작업했던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네. 여기 PD한테 물어봐요. 끝나고 보시죠. 예, 네. 그래서 그 제목만 봐도 저도 우리 김 대표가 요새 반도체에 꽂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무서운데요. 이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냥 흐름에 맞춰 가 보시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안 좋은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좋은 뉴스 첫 번째는 세미라고 하는 반도체 협회와 리포트가 딱 나왔는데 결론은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네. 2023년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의견을 바꿨습니다. Nope. 24년 가봐야 된다. 상반기 정도로 뉘앙스를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나왔던 건 그냥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정원향이다. 그리고 IT 경기 엉망이다. IT 경기 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판매량이 상반기에도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하락했고 하반기에도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인다. PC 쪽이 그나마 좀 좋지 않았느냐 싶었는데 이번에 델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하반기가 선방할 거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들이 AI를 얘기하네요. 예, 이런 쪽을 얘기하면서 약간 애들로 PC 경기에 대해서도 예상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쪽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라고 끝내는 거는 반도체 안 좋다. 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보고 있으면은 저는 반대로 그런 얘기가 생각됩니다. 시간이 문제겠지만 시간이 뒤로 늦춰졌겠지만 결국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다가오는 거는 오히려 이게 업황이 부진했던 게 오래 겪게 되면은 우리 나중에 갈 때 보게 되면은 좋았을 때가 더 크고 강하게 갑니다. 네. 그런 경향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문제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겠는데 딜레이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어떤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거는 안 좋은 얘기 한 개, 나머지는 다 좋은 얘기. 네.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ASML 지분을 한 0.9% 팔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3조를 지분 1% 팔았는데 3조. 야, 엄청나네요. 2012년도 투자해서 지금 10배 수익 났네요. 네. 삼성전자 잘하네요. 네. 이거 가지고 뭘 하느냐? 업황 어려울 때 투자합니다. 첫 번째 어디 투자하냐면 파운드리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평택 쪽에 들어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는 평택은 다 P4까지 다 이제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또 천안에 요거 중요합니다. 패키징 라인 여기 투자를 합니다. 왜 패키징 라인이냐? 네, 요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텍사스의 테일러 공장,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이건 또 파운드리. 딱 보게 되면 어디를 투자를 많이 하죠? 메모리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파운드리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패키징 라인 들어가는 거고. 약간 전공정, 후공정 다 하네요. 근데 지금 천원의 패키징 라인이 저희가 의외로 들어갔다는 거. 이걸 왜 하겠습니까? 이거는 다 HBM 이거를 포석을 깔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는 돈 그냥 3조 그냥 판 게 아니죠. 투자하려고 판 거죠. 그렇죠. 업황 안 좋은데 투자하는 겁니다. 이 효과는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게다가 세 번째,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HBM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지금 거기 들어가는 GPU를 이번에 빠르게 55만 개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HBM 하나가 가격이 4만 달러, 4만 5천 달러입니다. 네.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아, 그래요. 네, 이거 중국에서는 7만 달러에 거래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공식적으로 안 되니까 응? 이렇게 이제 단계가 좀 거쳐지겠죠. 그렇죠. 그것도 없어서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거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은 아마 H100이다 보니까 나오는 게 247억 달러. 네. 이게 조죠. 7천억 4조 24조 30조. 몰라, 나 1조 이상은 계산이 안 돼. 좀 조. 싫어. 네, 30조. 네. 30조. 예. 그 정도까지의 규모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이번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만. 네. 네. 이거 숫자를 잘 보시게 되면 H100입니다. 그럼 그 안에 GPU 들어갈 거고 거기다 또 뭐가 들어갑니까? HBM 들어가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HBM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엄청 큰 축복과 수혜가 나올 거로 저는 계산기만 두드려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빠르네 라고 하게 되면 주가 반응이 어떨지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도 있다. 그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진시황에서 다 하고 뭘 또 텁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털 거 다 털고 나서 딴 소리 하고 있어. 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결국에는 AI 테마가 핵심이 될 것 같고, 지난주부터 먼저 일단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수요일 날 장 끝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아마 월, 화, 수 정도가 가장 좀 활발한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먼저 기대감으로 지난주 후반부터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여기 패키징 쪽에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HBM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다이싱 쪽이라든지 본딩 쪽, 리플로우 쪽,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핵심 주도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에 한미반도체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18%인가요? 네, 20% 가깝게 상승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여전히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뭐 이스페타시스도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따라가는 움직임이니까 여기 안에서 이번 주 월화수의 움직임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땡겨 놓는다면 오히려 목요일에는 약간 빼따꼼 분리, 그러니까 이제 기정사실화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엔비디아 잘 나왔네, 엔비디아 잘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막 사야지 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먼저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소식 나오니까 주가 뚱 뛰면 그때 약간 팔아야지,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 화, 수 정도가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이벤트 나오기 직전에 좀 움직임들이 가장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의 이제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내년도에도 이 HBM이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큰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뭐 한미 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다 움직이면서 이오테크닉스도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9월에 HBM3에 대해서 제대로 출시를 한다라면 이 삼성전자하고 그래도 좀 연관성이 큰 종목이 이오테크닉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HBM3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 이오테크닉스도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실적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2분기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은 아닌데요.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한 2배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올해가 바닥으로 내년도에는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오테크닉스, 예전부터 제가 뭐 이 PCB를 여러 겹 쌓을 때 요거 PCB를 연결하는 구멍을 쭉 뚫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거기 PCB 드릴링 관련된 부분도 이오테크닉스가
뭐 주력이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근데 주가는 지금 좀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예, 삼성전자의 9월달 모멘텀을 감안하면 이오테크닉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제조 쪽에서는 뭐 지금 주가만 딱 놓고 보면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삼성전자는 지금 200일선까지 거의 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또 자 여기까지 와서 거의 뭐 200일선 부근까지 시가 대비해서 종가는 조금 회복하면서 양봉이 3일 연속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가격은 조금씩 빠지면서 지금 200일선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고 제가 위에서 저 데드 크로스 났을 때부터 요거 데드 크로스 나면 골든 크로스로 돌리기 전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노란색의 갭 상승 갭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는 9월 달에 HBM3를 제대로 만들어내면 그때 아마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거고 그 전까지는 야 이거 진짜 하겠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강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는 모멘텀이 지금 좀 강하지 못한 모습. 자 반면에 하이닉스는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는 200일선하고 이렇게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인 이유가 이게 HBM 쪽에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잘하니까 이게 하이닉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프리미엄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한미반도체의 신고가에 하이닉스도 2% 정도 시가는 낮게 출발했지만 양봉으로 만들어내면서 요 노란색 영역 11만 원대 초반대에서 바닥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이닉스는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모멘텀과 함께 요 가격대를 강하게 지켜내면서 전고점을 과연 이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12만 9천 원, 13만 원 정도 되는데 저기를 돌파해낼지 아니면 그래도 적어도 이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면서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는 트레이드 쪽에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제조 쪽에서는 역시 하이닉스가 원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래쪽에서는 뭐 서버 기판 이스페타시스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한번 보죠. 자 일단 반도체 쪽에서 원익 QNC라는 종목이 있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원익 QNC 관련해서는 한 번씩 공부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꽤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 요거 종목도 좀 이따 차트 보겠지만 여기 200일선 부근까지 원익 QNC도 다시 떨어져 있는 이게 QNC가 쿼츠 앤 세라믹이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그려보니까 와 꾸준하게 이게 소재 쪽이다 보니까 그죠? 소재 부품 쪽이다 보니까 가동률이 좀 떨어지면 약간 주춤했다가 가동률 올라가면 좀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 업데이트하면 이렇게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액이 좋아지는 모습이다. 다만 매출액이 저렇게 약간 주춤하니까 영업이익 쪽에서는 약간 감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주가는 여기에 지금 반응을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2분기가 반도체 섹터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우려한 거에 비하면 뭐 선방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도 이제 다시 200일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좀 위치는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수급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가격이 좀 다시 좀 편안한 위치까지 떨어지니까 금요일날 상업펀드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왔고 투신에서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3인방 쪽에서 다 수급이 이렇게 유입되는 모습으로 기관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모습. 외국인들 수급은 뭐 아직까지 강하진 않은데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PBR 밴드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 파츠, 쿼츠 관련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주가가 다시 원위치하는 바람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1.6배입니다. 자산가치 기준으로 1.6배인데 이 종목 2015년도부터 한번 보시면 1.6배 전후가 거의 바닥권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래로 좀 더 내려갔다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밴드 하단부 부분에서는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반도체 업황 살아나면
먹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을 가족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 QNC가 자 여기죠. 이번에 한번 쭉 뽑았다가 원익 QNC가 한번 뽑았다가 다시 지금 31,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떨어졌는데 200일선 부근에서는 지지력을 강하게 만들고 사모펀드와 연기금과 투신이 동시에 샀기 때문에 요 장대 양봉, 지난주 금요일날 만들어진 장대 양봉은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시장에서 좀 강한 주도 섹터에서 영향을 보여준다라면 원익 QNC는 요 25,000원 부근이 단기적으로는 200일선 부근에서 지지력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결국에는 주가가 전고점 돌파해서 막 가려면 이 레거시 반도체 있죠. 레거시 반도체. 우리 범용 반도체 쪽에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내년도에 물가 좀 떨어지고 금리 좀 떨어지면서 IT 제품들 소비가 좀 강하게 좀 올라와주면 반도체 이제 좀 공정이 활발하게 이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아마 전고점을 돌파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멘텀이 더욱더 붙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 쪽에 한미 반도체와 함께 기판 쪽에 대장주는 이 스페타시스입니다. 네. 과연 이번에 2분기 실적은 어땠을까 그려봤는데요. 거의 가족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죠? 매출의 성장이 거의 없었다. 한미 반도체도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이 뭐 좋은 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약간 눌려 있거나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일부 가격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제는 실적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모멘텀으로 주가는 움직이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 스페타시스 매출액은 2분기 합산으로 그려봤을 때 거의 성장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자, 영업이익도 오히려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페타시스를 실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죠, 그죠? 이 스페타시스 실적이 아니라 AI 반도체 쪽에 기판 관련주로 성장 모멘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때문에 최근에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약간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다시 이제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바닥을 찍고 엔비디아 모멘텀을 앞두고 주가는 이제 우상향 흐름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사모펀드에서 살짝 들어왔고요. 연기금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AI 반도체 관련주들을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샀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강하게 연기금에서 사고 있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연기금에서 가장 강하게 매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따가 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투신에서도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이 스페타시스는 최근에 6월달, 7월달 이렇게 주가 올라오는 동안 기관들이 다 팔아놨는데요. 다시 엔비디아 모멘텀을 앞두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날 24일날은 우리 네이버 모멘텀도 같이 있죠. 수급이 바닥에서 다시 유입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주가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근데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여전히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싼 구간 아니죠. 여기가 자산가치 기준으로 7.6배인데요. 8배 이상에서 지금 거래가 되면서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밸류로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모멘텀 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는 4만원에서 3만원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엔비디아 모멘텀을 앞두고 고개를 들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엔비디아 발표와 함께 4만원의 전고점을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박스권의 움직임을 앞으로 유지할지 그 부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요일 전까지는 어쨌든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조금 작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고점 저항이 목요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월, 화, 수 움직이면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PCB 또 외관 검사 장비 쪽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도 역시 2분기 실적까지 넣어서 같이 그려보면 매출액 성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텍플러스도 AI 반도체 모멘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던 거죠. 근데
이 AI 반도체 모멘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근데 막상 실적 나오고 그려보니까 역시 아직까지 뭔가 성장의 모멘텀은 별로 없다. 그래서 결국 실적의 모멘텀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모멘텀 플레이가 지금 필요한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매출액이 살짝씩 이렇게 꺾이니까 훨씬 더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더 큰 폭으로 꺾이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인텔플러스도 상반기의 실적은 별로 볼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이 종목도 보시면 가장 강하게, 그죠?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는 사고 있죠. 상호펀드, 투신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금요일 날 결국에는 이 HBM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엔비디아의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부분 지금 모멘텀 플레이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 올라오니까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살짝 사다가 약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인텔플러스가 나타났는데, 자, 요 정도 구간 전고점을 돌파한 여기 구간에서 이제 바닥은 좀 잡았고요, 그죠? 35,000원에서 바닥은 잡았고, 저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여기 머리 위에서 이렇게 행보하던 기간이 45,000원에서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더라도 일단 수요일까지는 여기 정도까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여기를 바로 돌파한다? 그거는 목요일 날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월화수까지는 뭐 35,000원에서 45,000원 이 박스권의 흐름 정도 인텔플러스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